안녕하세요. 나는 노재곤, 40대 남자입니다. 나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이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남겨주셨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삼으로써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종종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방아쇠를 당기는 데 있어서 꾀를 부리고 속이는 것이 내 성격과는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이다. 멀리서 저는 아버지를 가졌다. 소처럼 우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흥정하는 것을 좋아했고 낡은 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선풍기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좋은 가격에 팔아주시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트럭을 타고 다니며 지방에서 가전제품을 매입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로 꽤나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아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트럭을 타지 않았다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터예요. 한 번 가게로 들어간 엉망스런 라디오와 선풍기를 고치러 왔죠. 그 가게에 있던 아내는 커튼집을 하는 딸이었는데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선풍기를 살펴보니 오래되고 낡은 것 같아서 버릴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고쳐보겠다며 꾸준히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내의 엄마의 것이어서 어렵게 고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선풍기 한 대를 가져가는 돈도 많지 않은데 그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 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저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고운 천사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여자가 미스 코리아 탤런트가 되지 않고 이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마음이 들 정도였죠. 저는 부품을 사러 가서라도 그녀의 라디오를 고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작동되죠? 이 모델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이라고 하신 거니까 어떠한 이유로 지니고 계신 걸까요? 그때 저희 시선을 가로막던 여자분의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보자 어머,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하시더니 오모아, 이게 되네. 어떻게 한 건지 이전에 다녀왔을 때는 못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이 고쳐주셨어요. 아, 솜씨가 좋으시네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망가진 가전제품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큰 선풍기와 라디오를 파려고 했어요. 아, 선풍기는 몰라도 라디오는 안 돼. 이걸 그냥 팔려고 했니? 지수가 이거 아빠께서 남긴 물건이라고 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의 물건. 그게 뭐라고? 그냥 낯선 분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선풍기는 팔게요. 라디오는 선풍기만 가져가시면 얼마예요? 니지, 라디오를 수리해 주었더니 오히려 수리 비용을 받아야 했네요. 선풍기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땀 좀 봐. 이거 수리하느라 이렇게 땀을 흘리셨네요. 지수가 시원한 식혜 한 잔 드리지 않고 뭐하니? 그렇게까지 사연이 있는 라디오인 줄은 몰랐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시켜 먹고 선풍기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선풍기 매일 값이 그래도 그냥 가져갈 순 없죠. 이쪽에 종종 오니까 다음에 또 파실 거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젊은 총각이 참 인상도 좋고 성실하네. 조심히 가세요. 라디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 번 들렀던 동네인데 그렇게 금방 다시 가는 법인데도 그 동네를 벗어나서도 커튼집다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 동네를 갔을 때마다 너스레 떨며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다며 자주 얼굴을 보였습니다. 커튼집 딸은 제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심성도 바르고 얼굴도 고급스러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출근했고 그 여자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동네 총각들의 터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실 저도 기지가 않았어요.
이 천사 같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1년이 넘게 꾸준히 만나며 신뢰를 쌓았고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숙이 고생시키지 않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요? 사람 됨됨이 바탕이 중요한 거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김서방 자네는 우직한 면이 있고 마음이 넓고 깊은 것 같은데 김서방이 지숙이 마음고생시킬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고생시키지 않고 남편으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내 딸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던 곳으로 아내가 와서 살림을 차렸어요. 장모님께서 계신 곳에서도 멀지 않았기에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결혼을 할 때부터 장님의 건강이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켜주신 것도 있었어요. 혼자 남겨질 딸이 걱정이 많으셨는지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제가 없어도 혼자 장모님을 찾아가 간호도하며 지냈어요. 강인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쯤에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숙이 결혼하는 건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내가 눈 감는 바람에 장모님은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시지 못한 대신 그녀를 위한 이름을 이미 정해 놓았다. 연이라는 이름은 예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쁠 리가 되기를 바람을 나타내는데 이는 단지 외모뿐 아니라 내부의 미인을 의미한다. 마음과 행동이 곱고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연희야, 연희야 이름을 불러주며 딸과 눈을 맞추는 것이 아내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연희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연희는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어요.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과 쌍꺼풀이 짙은 눈, 참으로 신기했죠. 당신이 배에 서 있는 동안 장모님이 연희를 정말 아름답다고 찬양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마치 이미 눈으로 봐서 안아주듯 사랑하셨답니다. 연희도 그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장모님을 닮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우리 연희도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 당신을 닮아도 예쁘고 장모님을 닮아도 예쁘겠지요. 우리 언니는 좋겠다. 하니 참 다행입니다. 낳은 빠담는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연희가 배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온 덕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신 안 채워주지 않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도 당연한 거죠. 제발 얼굴은 안 채워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드니면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은 참. 그래도 나는 성품이나 성격이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당신이 채워주지 않도록 기도한 거에 감사하다는 뜻이야?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바탕이 선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님이 돌아가신 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장모님의 유물을 가져왔어요. 그 라디오도 절대로 버리지 못하네요. 딸이 태어난 후에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가 늘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트럭을 운전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 집 정리한 돈으로 새집 전세금을 내지 못했고 저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했어요. 어려운 날들이었고 아내는 딸을 돌봐야 했지만 함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서로 힘을 모아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희를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을 잊게 해줬어요. 연희와 아내가 이 삶의 이유고 의미인데 당신이 선물해준 삶에 감사해요. 당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아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연희야. 잘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나이를 먹자. 사랑해 여보.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방 2개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항상 깨끗했다. 아침 나가는 날에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주고 돌아오면 건강한 저녁을 준비했다. 투잡으로 힘들어하는 나에 비해서는 자신의 힘든 일을 별것도 아니라고 했다. 교통비를 뺀 거의 모든 돈을 쓰면서도 절약해서 저축까지 해왔다. 그렇게 아내는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집에서 육아를 했다.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며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도 오전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에 큰 마트가 있잖아. 거기서 계산하는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괜찮아 보이던데 라고 말했다. 그럼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연희를 데리러 가야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고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야겠어. 후반부는 역할을 하는 것 위주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중 업무를 하면서 일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잘해지는 만큼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자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의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창고에서 쉴 틈 없이 짐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휴식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잠깐씩 화장실에 들러가거나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마트에서 퇴근하러 아내와 딸을 데리러 간다는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동료가 일하는 곳에서 짐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몸이 반응하여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동료 쪽으로 몸을 던져 동료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짐들이 큰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내 동료와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놀라서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야. 그 짐들이 어떻게 쌓여서 쏟아졌는지 정말 위험했어. 고마워, 철수야. 아무도 다쳐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회사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쌓아놓은 직원을 찾아 책임을 묻거나 짐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동료와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기 위해 또 사고 책임을 여러 직원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참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위에서 지켜버린 건지 동료와 동반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아이 진짜 나 때문에 너까지 미안하다 철수야?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 일 다시 구해야겠네. 뭐 알아봐야지. 너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새로운 일 알아봐야지. 서울에 친척분이 고깃집을 하시는 데 가서 거기 일이나 좀 돕까 한다. 원래도 서울 갈까 고민했는데 한번 가서 살아보려고. 그래, 잘 지내고 종종 연락하자. 그렇게 갑작스레 낮에 하던 일이 없어져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이런저를 위로해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 여보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막 못 쏟아지는 소리 나고 비명소리 들리고 이래서 난 진짜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당신이나 동료분이 무사해서 다행이고 회사 대처가 아쉽지만 그런 악덕인 곳에서 더 오래 일할 필요도 없어. 일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나도 일하고 있고 당신도 곧 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당신이 무사하기를 천만다행이야. 그쪽 업계 부당한 거에 항의했다고 소문이라도 난 건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업종을 옮겨서 돼지고기 얼린 것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다루는 곳에서 가끔 고기를 저렴히 살 수도 있었고 새로운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더 나아졌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몇 년 더 노력하면 더 큰 집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우리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서울은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에는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딸이 입학스프에서 일하면서 아내가 마트에서 일시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가 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나이가 많은 고령 운전자였다는 것만 알아요. 아내는 뒤돌아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차에 깔린 채 사망해요.
왜 내 아내가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 원인은 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이라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는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아내가 이렇게 떠나버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딸에게도 설명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연희 아이는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며 아빠랑 오래오래 함께 지내길 바라는데 그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죠.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이해할 수 없어 울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삶은 원치 않았어요. 딸이 아니었다면 마음씨 좋은 사람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딸의 입학식 때 아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러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딸을 학교와 돌봐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딸을 돌보고 잠들면 운전일을 하러 나갔어요. 아기를 혼자 둔 채 일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1년이 지난 후에도 매일 내 생각을 했지만 모두 울진 않았어요. 제가 울면 딸도 우거나 슬퍼했고 많이 참았어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예전처럼 말수가 적어지고 조용한 아이가 됐지만 힘내서 버텨왔어요. 딸은 이제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잘해도 장모님과 아내 얼굴이 보였어요. 어느 날 김치찌개를 끓여 함께 밥을 먹다가 딸이 허억하고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조금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더 큰 학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가 돼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함께 늙어가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업무 중에 딸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연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양호실에 바로 가서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놀라서 학교로 뛰어가서 아이를 조퇴시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연희야, 왜 갑자기 쓰러졌니? 물었는데 아이는 모르겠다며 그냥 어지러웠어. 아빠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도 너무 뜨거운 곳은 아니었는데 연희야, 다른데 아픈 곳이 있니? 물었더니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팠어. 근데 조금 있다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창백해 보이는 얼굴과 빈약한 표정, 그리고 두통 증상을 보고 있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휴가를 내고 아이가 학교를 결석했다고 말한 다음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떨리던 그 순간 얇은 바늘로 꽂히는 검사에 마음이 떨리고 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알려드려요. 제 소견으로는 암일 것 같습니다. 혈액 관련 질환인 백혈병일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연희야? 제발 안 돼. 그래도 초반에 발견을 했다는 거야? 초기 발견은 아주 중요해. 아버지께서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일찍 알아냈고 발견이 빠를수록 치료가 잘 될 수 있어. 다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 다른 고형과는 달리 암세포가 피로 몸 안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술로 암종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해. 위험군에 속하면서 초기에 치료받으면 생존율도 60%에서 80%로 높아져. 희망을 가져야 해. 의사와 상담한 후에 딸을 바로 입원시켰어. 항암 치료가 정말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들었지만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리고 보는 게 중요했고, 연아야,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병원에 있게 될 거야. 연희가 아프다고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데 말야.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해. 우리 언니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응, 아빠. 딸이 치료를 받게 됐고 난 치료비를 벌어야 했어.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 지금 하는 일, 야간 대리 기사까지도 일정 수입이 있었어. 우려스러웠는데 차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했지. 야, 철수야. 잘 지내니? 오랜만에 연락하네. 영철아. 잘 지내고 있어? 예, 너는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괜찮아.
그렇게 까맣게 봐서? 어쩌다 또 같은데, 근데 돈 쓸 곳이 많아서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너도 아직도 낮에 창고에서 일하고 밤에 대리기사 하잖아. 힘든 일을 더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살아야지. 그냥 내가 쓰레기 마려운 거 있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만났지만 사실 제안을 하려고 연락했어. 어떤 제안이었더라? 그걸로는 상대를 잊었겠지만 난 그런 적이 없었어. 나의 은인 김철수.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해. 항상 고마웠어. 목숨값 같은 건 못 갚으니까 그래도 너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요? 저 운전기사 일해볼래?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아닌 VIP를 모실 기사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너 대리기사 몇 년째냐? 정말 오래 해오고 잘 하잖아. 우리 친척이 서울에서 고깃집 하는데 그래서 왔어. 여기 일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삼겹살집이 아니라 완전 럭셔리한 곳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구하지도 않겠지? 서로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하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딱 너 생각나서 너에게 제안하려고 해. 운전 실력 좋고 청발 임팩트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런저리 했다 중기는 상실 생각이 있겠지만 안정성 때문에 고 알바보다 낫다. 정찰직입니다. 그래도 더 줄 것처럼 어린 처라 고마워요 생각해 주셔서 데려가 준 만큼 진짜 인정하면 열심히 하겠어요. 오랫동안 도와준 동료가 일을 권해주셔서 바로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저에게 하는 게 좋다. 첫 출근하는 날 멀리서도 잘 나는 회장님은 보니 조금 놀랐지만 그분의 기품을 보면서 다가오고 실장이 내겐 인터뷰한 사람 난 젊은이라 신뢰가 되잖아. 지금도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운전도 잘해도 젊은이라서 하지 않았어. 기회를 줘서 고마움. 회장 운전 실력 죄 높게 칭찬하셨어요지 추천. 이런 인사를 하고 회장님은 대해 평온하게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면 딸도 볼 생각이었어. 대신 회장님이 안에 들어가시면서 실장이 다가와서 저에게 봉투를 해뒀다. 이 일이 그래도 장고에서 일하고 수입 왔다 갔다 하는 대리하는 것보단 안정적일 거야. 재벌집 기사니까 그래도 돈 더 주지 않겠냐. 영철아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가 소개시켜준 만큼 정말 내가 된다고 하면 나 열심히 할게. 오래전 도움을 줬던 동료가 저에게 일을 제안해줬고 뭐 가릴 게 없던 저는 당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벌어 딸 치료비 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제가 모시게 된 분은 건설 쪽에서 유명한 회장님이 있어요. 양복 딱 하나 있는 거 입고 첫날 출근을 하는데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한 회장님의 모습에 조금 기가 죽은 것도 같았습니다. 전에 이름이 철수입니다.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네. 나다시 면접을 본 사람인데 기억하나? 내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데 실장 말로는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 운전 실력도 좋다고 하던데 군은 젊은이는 하지 그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운전 실력도 그렇고 좋게 받으신 실장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회장님은 모셨는데 첫 출근이라 엄청 긴장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댁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해서 곧장 딸을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안에 들어가시니 실장님이 다가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줘.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구하지도 않겠지? 서로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하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딱 너 생각나서 너에게 제안하려고 해. 운전 실력 좋고 청발 임팩트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런저리 했다 중기는 상실 생각이 있겠지만 안정성 때문에 고 알바보다 낫다. 이거로 양복 몇 벌 준비해서 이 양복은 다른 곳에 입지 말고 양복 가면에 입어봐. 회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금 입고 계신 양복이 정장 규정에 맞지 않아. 너무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데 양복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아니에요. 이걸 받아도 될까? 회장님 지시한 대로 양복을 꼭 산 다음 입어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양복 사고 돈을 주는데 역시 재벌은 다르네. 그 봉투를 받자마자 다 딸 치료비에 보태고 싶은 욕구가 생겼지만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양복을 사야 했어. 이런 상황에서 다행이었던 건 더 이상 부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회장님이 운전기사로 일하던 것보다 조금 더 벌기 때문에 회장님이 불러다 주신 것을 받고 퇴근하면 딸이랑 보내는 시간이 생겼어. 참으로 행운이었어.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제 딸이 크니까 맘 편하더라. 아빠,
요새 옷이 바뀌었어. 아빠, 새로운 일에 양복을 입어야 하는 거야? 아빠 멋있어. 고마워.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이래서 딸이 우리 정말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 응, 많이 아파도 아빠가 꼭 건강해지게 치료를 받아야 해. 나도 중학교 가기로 했어. 부모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아빠 혼자 남게 되니까 나는 꼭 건강해져야 한다. 네, 누나 맞아. 당연하지. 우리 누나도 완전히 나으셔서 건강해져야 해. 우리 힘내자. 정말 세상에서 딸과 나 둘이밖에 없었어요. 완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비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기사로 일하다 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장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뒷자리에서 지켜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돈이 많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돈보다 값진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딸 연희뿐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불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중환자실에 있는 딸을 보았고 그저 의식을 찾기를 바랬어요. 하루 동안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의식을 찾은 딸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잠시 후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안녕하세요. 미스터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김 기사님 회장님, 급한 일정이 생겨서 이동해야 하는데 말도 없이 어디를 가셨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도 미리 말을 해주어야 했어요. 전화를 왜 받지 않나요? 확인하면 당장 연락해주세요. 문자 메시지에서 몹시 화가 났어요.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의식이 없다 해서 정말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낼 줄 알았고 너무 두려웠고 다른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정말 제 실수였습니다. 비서실장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더 이상 나오실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 월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마음가짐으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비서 실장님과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 기사님,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이런 일이 뭐냐고요? 회장님, 제 유일한 가족인 제 딸이에요. 딸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많이 아파합니다. 이제 12살이 되었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해요. 딸에겐 나뿐이에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회장님, 제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셨고 실장이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 회장님은 모셨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제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진중하고 진술해 보였군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 다른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후로 회장님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제게 다시 회장님의 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님의 일정이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기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치료 기간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하려던 찰나 회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사님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 집인데요. 집이 어느 쪽인가요? 같이 가보죠. 영어를 몰라도 회장님은 모시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이 꾸몄는데
딸이 아프다 보니 신경을 못 쓰고 집사람이 없어서 쓸쓸했어요. 가는 동안 회장님은 말도 못 걸고 생각에 잠길 때의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아빠를 반겼고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가 없어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손님이 오시자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탁 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모시는 회장님이 안녕하세요를 말씀하자 당황했지만 다른 회장님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보신 회장님이 갑자기 딸을 끌어안고 소리를 쳤어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서. 회장님은 바라보던 딸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당황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TV 옆에 있는 라디오를 보러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의 유품이 있네요. 이거야. 이걸 저에게 선물했던 거죠. 맞아요. 제 딸은 수혜의 소녀예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아시다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딸이 어머님을 기억하고 물을 대신 올려주며 회장님께 드렸어요. 회장님이 물을 마신 뒤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예전 얘기라네요. 50년 전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시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절을 회상하셨어요. 부친께서 사업을 모색하시는 중이어서 20대 중후반 나이쯤 되어 부친이 운영하시던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배웠던 적이 있어요. 당시 서류 작업과 단순 일을 맡아 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수였는데 우리는 몰래 사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서로 엮이는 걸 느끼며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친께 이야기를 전하려던 참인데 수혜가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기야 설손했으며 경영장을 해임당했죠. 다시는 만나지 말라며 돌려했고 얼마 전 수혜가 제게 돈 몇 푼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러가 버렸어요. 말도 없이 떠나가는 것과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기에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접어두고 있었지만 수혜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수혜가 있었어.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떳떳한 일을 하지 않았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었다면 결혼 전에 수혜를 찾아야 했어. 결혼하고 아이도 생겼지만 어딘가 손해가 있었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기만 했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이순애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생각이 났어. 살아 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늙었겠지. 젊었을 때 온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늙었을 것이야. 그동안 고생했을 텐데 인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아봤어. 다시 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어. 시간이 너무 지나야지 사람을 알 수 있었어. 수혜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결혼한 기록이 없었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딸이 있었어. 그때야 알게 되었어. 그 딸이 내 아이였다는 사실을. 출생 기록을 보니 시기가 왔다. 그녀의 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에 급작스런 사고로 그녀와 이별했다. 나는 딸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정말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채로 떠나버린 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소식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내가 몰랐던 채 혼자 생활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가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게 바로 내 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이다.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던 라디오가 있었다. 장모님이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다. 연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로 준 라디오라는 게 있었다. 그때 월급쟁이가 이런 비싼 선물을 사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 라디오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장모님께서는 그 라디오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다. 그것을 버릴 수 없다고 하셨다. 돌아가신 뒤에 나와 아내가 함께 지켜내며 마음을 이어나갔다. 유물을 챙겨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라디오를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먹고 구제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손해도 내 딸도 그렇게 떠날 수 없었어. 회장님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연이 참 신기한 것이었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셨고 언젠가 나나 제 딸을 찾게 될 거야. 그 전에 우연히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죠. 인연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 그래서 회장님은 연희의 제 딸의 할아버지였어. 연희라고 했니? 내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단다. 수혜를 많이 닮았구나. 제가 아파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 정말 고생했어. 아가 그래도 모급이 눈썹이 눈이 깊은 게 젊어 시절 수혜를 많이 닮았어. 세월이 많이 지나도 말이다.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걸 알게 된 회장님은 우리 딸의 치료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딸은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저는 완치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더 늦게 걸리지 않아서 아무 문제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지킨 지식을 고마워할게요. 저는 현재도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책도 제안해 주었지만 저는 회장님은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 운전 실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장님은 딸이 치료받은 병원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수화병동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언니처럼 어린 환우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씨가 참으로 가장하네요. 살아오면서 큰 바람을 바꿔본 적이 없었죠. 그냥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처럼 바르게 사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생각해보니 정말 큰 결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후회되네요. 아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벽 끝에 매달린 듯한 고통 속에서 겪었는데 딸이 무사히 완치되어서 지금은 그저 감사한 뿐입니다. 우리 연희가 자랄 때 함께 할 수 없어 아쉽지만 저는 아내의 의지를 이어받아 열심히 딸을 돌볼 것입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원하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엄마를 닮아 너무나도 예쁜 딸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